굉장히 절박한 시그널을 진핑이 아저씨가 지금 그리고 시황제께서 띄우는 하여튼 한 1년 전부터 우리가 이스칸데르 KN 시리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ICBM하고 이제 이 버블한 거는 ICBM하고 핵실험까지 지금 말하면 18년 이전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놓고 보는 거죠. 예. 이제 굉장히 높은 긴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건 바이든 이 집단이 워낙 예. 무기력하니까 예. 그냥 치매 대통령 깔깔 꽃뱀 아니에요. 부통령은 깔깔 그렇죠. 꽃뱀이고 대통령은 치매 노인이고. 이야,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이 워낙 혼란돼 있고 무기력한데 한반도에서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가 진행이 될 때 미국이 이거 개발질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 아닐 것 같다.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것 같다. 백악관이 아무리 개판으로 돌아가도 좀 우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난번에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아프간 사태 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 개판 무기력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약하니까 저렇게 된다. 그 뒤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쪽 대만 사태나 이 대만의 그 우리 여름에 굉장히 대만 때 제대로 미국이 제대로 대응했지.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의 제압형 맞대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대응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중간중간에 그래서 야 이게 백악관이 저렇게 무기력하고 개판인데 이 서태평양 쪽, 동아시아 쪽은 대응이 제대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한반도 쪽에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의 세계 정책, 특히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세계 전략을 담당하는 게 이제 국무국방정보, CIA 정보기관이죠. CIA뿐만 아니라 이제 또 16개 있어요. 16개가 있고 특히 이제 재무부도 관련이 되고 하는데 이 집단들이 굉장히 이 세계 정치의 메인 게임장에서는 굉장히 바짝 긴장하고 자기 할 일들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분업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늘공 전문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공룡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의 관성에 의해서 대충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교과서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러면 이 늘공 전문가 공룡 시스템이 왜 아프간에선 제대로 대응 못했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거기는 좀 다른 게 조금 아마 늘공 약한 권력에 이 아주 그 관료 전문가 늘공 집단의 그 중동 석유와 관련된 이란 이쪽하고 그다음에 아프간 뭐 이쪽은 이 말하면 미국의 또 다른 압력들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이 오일 카르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은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들 시스템을 가기 힘든 그런 방해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추정하는데 지금 유가 100달러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억하시면 유가 40달러였단 말이에요. 배럴당 60달러 올라갔어. 그러면 떼돈 번 놈들 따로 있다고. 미국의 오일 카르텔들은 떼돈 벌었다고. 떼돈 벌었죠 지금 뭐. 그러면은 미국 내의 에너지 생산은 뭐 탄소, 뭐 이산화탄소, 뭐 기후 변화 이런 거 떠들면서 닫아 걸어놓고 중동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면 석유가는 그냥 수직 상승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 게임이 펼쳐진 거야. 근데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 때 사우디랑 UAE는 건드리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거기는 석유가 나오는 데니까. 그러면 딱 불안정하게 만들 때 제일 만만하고 좋은 게 어디냐면 이란. 그다음에 중동은 아니지만 옆구리 바로 건너뛰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저희가 말하는 이아파, 페르시아 그 삼국체제. 그거 좀 키워주면 이란이 그냥 호시탐탐 그냥 이쪽을 사우디나 이쪽 이라크를 압박을 하니까 불안정해지면서 석유값은 그냥 스카이라케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죠.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배럴당 60달러씩 더 벌었는데. 그 라이너들이
트럼프에서 한테는 밀려났지만은 아마 또는 라이노, 라이노. 저기 무늬만 공화당. 무늬만 공화당. 그 라이노의 총 두목은 부시죠. 부시고 뭐 석유 카르텔의 핵심이죠. 부시, 체니 뭐 이런 집안들. 석유 카르텔 핵심들이죠. 정치에서는 좀 이제 밀려나더라도 아마 돈은 많이 챙겼을 겁니다. 예, 그런 게 작동했을 거다. 그래서 아프간은 이 세계 전략을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이 국무, 국방, 정보기관 이 늘공 전문가 공룡 시스템의 자체 논리 외에 그런 옆구리에서 들어오는 이상한 논리가 작동한 지역이다. 캐럿과 그 저기 뭐야 사탕과 캐럿이 동시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을 예, 예. 한반도를 아프간처럼 망가뜨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계대전이죠. 뭐 인류 재앙이죠. 미국과 전 세계가 폭망하지. 그렇죠. 일본도 이빨 나가는 이빨 거고, 나가는 거. 대만 이빨 나가는, 필리핀 이빨 나가고, 다 그 깨지죠. 다음에 베트남 이빨 나가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말레이시아 이빨 나가고, 줄줄이 다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미국은 죽죠 이제. 미국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오일 카르텔, 그러니까 참 이 지역이 석유가 안 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만약에 석유가 있었으면은 야, 우리는 저기 말레이시아나 브루네이 쪽밖에 석유 안 나잖아. 그렇죠. 거기 일부밖에. 우리가 이제 예, 사실은 여기는 아시아 쪽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정신으로 무장돼서 예. 세계 10대 이 모델 국가로 선진 국가로 성장을 하는데 석유가 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외부의 이익이 특히 해양 문명의 이익까지 투사가 돼서 네. 엉망진창이 되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서문답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작동해온 중요한 우리 70년의 기반이었습니다. 거기다 여기는 이제 그 늘공 공룡 시스템이 70년 동안 아주 그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해온 역사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아프간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는 아프간은 처음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잖아. 70년대까지. 그걸 미국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탈레반을 키워준 게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반소 투쟁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친소 카불 세속 정권을 무너뜨리고 탈레반이 집권되도록 만들어준 게 미국 CIA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탈레반이 처음에는 아편 재배를 무지막지하게 총살해서 단속을 하다가 자기들이 권력 집권하니까 야 아편 팔아서 팔면 돈 벌겠네. 그래서 지금은 아프간이 세계 최대의 아편 단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카불 사태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 뭐 이건 답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좀 조용한데 지금 열심히 아편 아편 열심히 그러니까 여기는 한반도랑은 전혀 달라. 한반도는 아프간처럼 그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다고. 어쨌든 한반도는 뭐 우리 6.25 전쟁도 있었지만 이거는 세계 정치의 향배를 결정짓는 혹은 인류의 생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냉전 때도 그랬고 또 중국의 지금 반동적 그 시진핑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가장 큰 말하자면 이 게임의 그 판돈이 가장 크게 걸리는 지. 네, 그래서 여기는 아프간처럼 쉽게 얘기를 못해요. 별도로 뭐 오일이 오일 있어가지고 돈 벌 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늘공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이 늘공 공룡 시스템, 늘 공무원 공룡 시스템 이 사람들 이 집단이 지금 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쪽에서 제일 좀 굉장히 위기스럽게 보이던 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11일 날 북한이 말하자면은 급정속 발사 직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0배 극초음속이죠. 그 발표를 하니까 초기에 알래스카를 향하고 결국은 이 샌프란시스코나 LA 쪽으로 가는 그 궤적을 추정을 하고 15분 동안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그 항공기 이륙을 통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떴다. 그 전자파 보니까 저게 알래스카 쪽으로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 지역에 민항기 이륙을 15분을 통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쇼라고 봐. 저도 쇼라고 봐요. 쇼인데 우리가 이 정도 엄중하게 보고 있어 임마 자식들아 라는 시그널이에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두 가지죠. 그게 떴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쟤들이 뭐가 제대로
뭘 제대로 보고 있는 거냐라고 이쪽에서 오해할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싹 떴는데 바로 대응을 하니까 바로 대응을 하는 15분 동안에 그거는 이 말은 늘공 전문가들의 아주 뛰어난 계산된 연출이에요. 연출. 우리 너희 보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발사되자마자 알았고 대충 어디로 가는지 우리 바로 아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중하게 보고 있는 거야 상황을. 바로 대응까지 했어. 예, 그런죠. 15분이지만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엄중한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바로 이 핵 항모 우리가 바로 한 5년 전입니다. 우리가 한참 촛불 시위, 촛불 전국이었고 막 지금 저기 헌재에서 뭐 날 때 말다. 그다음 트럼프도 이제 막 집권한 지 그러니까 당선된 지 얼마 안 되고 할 때 그때인데 그때 북한에는 신나게 핵 미사일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 핵 항모가 3척이 왔잖아요. 세척이 왔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바로 미 해군에서 핵 항모 3척을 칼빈슨 호, 로널드 레이건, 그다음에 에이브럼 링컨 호 세대를 이쪽에 서태평양에 사실은 2대는 있었는데 네. 한 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 플러스 강습 상륙함 거의 네. 항모급에 해당하는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아메리카호 그다음에 SS호 2척을 같이 묶어서 말하자면은 이 말하자면 남진하해에서 일본 큐슈를 거쳐서 일본 기지까지 세 대의 핵 항모와 2대의 강습함을 배치를 하고 그걸 미 해군 연구소에서 18일 날 배치 상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중 경고하는 거죠. 엄중 경고.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은 예. 들어와서 바로 비상대처뿐만 아니라 네네. 이게 확전이 되었을 경우 바로 죽음을 각오하라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미국의 저는 이건 바이든 뭐 이런 정부 바이든과 이 무기력한 썩어 빠진 백악관의 차원이 아니고 예.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 이 늘공 공룡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에요. 이 시스템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야 너희 잘 보고 있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걸 보내고 있는 건데 저기 지도에서 보이듯이 예. 지금 요코스카의 로널드 레이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큐슈에서 좀 남쪽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필리핀 위쪽에 칼빈슨 그 다음에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강습함 아메리카 그 다음에 칼빈슨과 필리핀 사이에 강습함 에섹스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럼 저걸 배치된 걸 쭉 보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하나가 고발은 평양이 하고 있는데 겨냥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정확하게. 너희 까불지 마. 중국 초토하지. 거기다 초토하죠. 핵잠함이 몇 대가 와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오하이오급 몇 대가 아니 통상적으로 거의 컨센트 2대가 두 개가 핵잠이 2대가 순항을 하고 스바일런스를 감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핵잠함이 물 위에 떠갖고 자기 또 이게 노출시켰잖아요. 원래는 미군 기지 안에서만 뜨는데 바깥에서 떠갖고 노출. 우리 여기서 숨 좀 들이켜야 되겠어 이러면서 올라왔죠. 세상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거 아니 핵잠은 숨도 안 들이켜도 돼요. 그러니까 핵으로 전기 만들어서 그 전기로 공기 만들어. 네, 이야기요. 우리가 햇빛 좀 보는 걸 좀 볼래? 뭐 이러면서 그런 거죠. 우리 선텐 좀 맞게. 그리고 쑥 들어가고. 자, 오늘은 바이든 취임 정확히 1년 되는 날입니다. 미국이 오늘 우리보다 하루 늦으니까 1월 20일이죠. 1월 21일이 취임 날이니까 1월 20일이면은 딱 1년이 차는 날이죠. 그렇죠. 자,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 조사 경향에 따라 좀 다른데 33%에서 43% 나옵니다. 이 NBC, CNN 이런 거조차 이제 바이든을 디스하고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저께 MBC에서는 바이든 정부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대패할 거다 예고를 했고요. CNN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들 CNN을 비롯한 이게 바이든 정부가 지금 미국을 잘못 경영하고 있다라고 패기 시작해서 CNN이 최근부터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뭐 경제, 국제 정치, 뭐 아프간 사태 등등 해가지고 트리플 F. 그러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의 성적표를 낙제점으로 F를 3개를 줬고 37%가 예. F를 줬어요. 미 국민에. 예.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대패할 걸로 보이니까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28명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28명이면 출마를 포기한다고요? 28명이면 거의 15%예요. 그렇죠. 지금 현역 의원들. 예, 예, 현역 예. 의원들이 한 200명 조금 넘으니까 10 한 2, 3% 돼요. 28명이면. 근데 그게 전부 출자자면 온건 민주당 표밭. 이게 이제 예, 미국 그거였어요. 민주당 의원들이요. 예, 예. 민주당 의원들은 다 마탱이가 갔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딱 보면 유색 의원이 절반. 미국 민주당 의원은 220명 되거든요. 예, 예. 유색 의원이 한 110명. 백인이 한 110명 돼요. 근데 백인들은 주로 본인들은 펠로시 같이 개판 치는 사람들이지만 선거구 자체는 온건 민주당 성향의 표밭이에요. 그래서 리버럴 디모크라트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더리트. 모더레이트. 마더리트 디모크라트. 선거구는 그렇죠. 본인은 마더리트 하지 않아. 펠로시 본인은 뭐 극좌지. 그렇죠. 예. 그러나 선거구는 마더리트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려면 이 온건 민주당 사람들의 지지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무당파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온건 민주당과 무당파가 요새 굉장히 빈정이 상했다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지지 세력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자들이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안 될 게임에서 왜 들어가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보세요. 28명을 보면요. 제가 얼핏 보니까 25명이 백인이던데.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요. 그냥 피부색으로 비율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절반은 유색인종, 절반은 백인이니까 28명이 출마를 안 하면 유색인종이 14명, 백인이 14명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절반씩. 예, 예. 그런데 백인이 한 25명, 유색인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거구가 온건 민주당 성향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선거구예요. 네. 근데 온건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나 무당파들이 민주당을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투표하러 안 나가거나 아예 공화당으로 갈아타거나. 그러니까 당선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출마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저 현상 앞으로 계속되고요. 제가 보면 거의 한 30명 이상, 30명은 금방이고 한 40명까지도 출마 포기할 것 같아요. 저러 되면은 미국 양당 정치의 균형이 완전히 이 비대칭 혹은 불균형으로 바뀌겠네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 전문가들 중에는 민주당이 이번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유색인종이 몰려 사는 데서도 극좌 성향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수당이 될 거다. 영구적 소수당. 퍼머넌트 마이너리티 파티. 미국에서 그러죠. 미국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표밭은 극좌 성향의 유색인종 선거구. 멀티모어 빈민가. 그렇죠. 뉴욕. 뉴욕. 뭐 이런 데 일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LA, 뉴욕 뭐 그런데 일부에서 쪽도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익스클루전이 되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제한되죠. 제한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유색인종이 전부 다 극좌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웬만한 흑인들, 웬만한 히스패닉들 전부 공화당 쪽으로 지금 탈출 중이야. 탈출 중이죠. 예. 그러니까 아니 유색인종이 전부 극좌 같으면 그것도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유색인종 중에 극좌에 의존한 정당이 되는데 유색인종 중에 거기에 염증을 내고 공화당으로 옮겨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유색인종 중에 극좌 성향인 사람들의 풀은 딱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요번 중간선거 저 현상 나타나면. 요번 중간선거 때 이 소위 큰 펑크가 나왔는데 바람이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100년 동안 민주당은 영원한 소수당으로 지금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들이 지금 평론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글로벌리스트들 뭐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세계 좀 주물럭거리려고 욕심내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어.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방법 거리기 위해서
미국과 서방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켜야겠고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려니까 악마 내러티브랑 무한해체를 지원해 그렇죠. 버리잖아요. 극좌파를. 근데 30년 동안 그 짓을 한 거라고. 이 초초 상류층이 악마 내러티브 극좌파 무한해체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에 대한 대가지.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이 말하자면은 그 결과를 받네요. 예. 그 말하자면은 업보를 받는 거예요. 업보를 받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악마의 내러티브나 극좌파의 극단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를 얽어넣은 거지. 얽어놓은 거지. 민주당이 중국 커넥션과 북한 커넥션에서 스스로 우리나라 민주당의 중국 커넥션, 북한 커넥션에 스스로 얽어넣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1월 3일부터 이번 중간선거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MTR이 대승을 하면 내년 1월 3일부터 상하 양원에 중국 때리기 맹공이 시작되는 거고 그게 눈에 뻔히 백문눈에 보이는데 시진핑 황제 폐하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을 통해서 이제 고슴도치 날을 세웠죠. 그런 거요. 타치 미낫을 생각을 나 하면서 건드리지 마. 그걸 하면서 타치 낫 북한 건드리지 마. 북한 건드리지 마. 평양이 좀 여기 날 썼어. 그게 미사일이고. 예, 그거예요. 언제는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한반도가 극도로 위험한 이런 그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시진핑이 예측하듯이 우리가 시진핑 예측 정도는 만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이 시진핑은 이제 윤석열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한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진핑 것 황제 같아요. 폐하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 반드시 이재명을 주저앉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황제 폐하가 절대로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을 다해서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네. 충성. 자, 원래는 이게 국힘이 좀 제대로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안 날 때도 돼. 네.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진짜 개인으로서 진짜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진짜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힘을 접수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접수한다는 게 뭐 지금 국힘 정치인들을 다 갈아치운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참여해서 정화시켜야죠. 참여해서 문화 자체를 바꿔야죠. 체질을. 새로운 정치적 속을 만들어내야죠. 평당원 네트워크, 정정당당. 지금 당장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 정정당당은 공명선거 참관 감시운동, 무결선거 네트워크와 함께하고 있고 또 교육감 선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건 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조혜주가 말하자면은 사표 썼지. 지난번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사표를 썼는데 반려되고 난 뒤에 이번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문통이 3년을 더 연장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어제 김기현 원내총무가 굉장히 많이 문제를 삼았고 그러니까 오늘 사표를 냈대요. 좋은 핑계가 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한 쟁송이 전체 그 지역구 선거구의 230개인가 될까? 그래서 123개인가 126개인가 그랬는데 하나도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 대법원의 재검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실무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연구관입니다. 대법원. 5명의 연구관이 성진이 그게 굉장히 노른자이거든요. 고위법관으로 가는 첩경에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 5사람이 사표를 썼습니다. 소문은 그 사회로 선거에 대한 그 부정 여부를 가리는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사표 쓴 거 아니냐. 토꼈다. 그런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파다합니다. 시중에는 그런 의혹들이 없도록 김명수 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들은 소신을 가지고 빨리빨리 행동하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시했죠. 당연히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